안녕하세요. 경찰윤리 11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자, 경찰의 조직과 책임. 경찰은 전형적인 계층제적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대부분은 조직 체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경찰 활동상 어떤 활동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내용이나 결과를 야기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계급사회고 조직사회입니다.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많은 공직자들이 다양한 방식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거를 여러 손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 손의 문제. 자, 경찰은 위계적인 모델입니다. 위계적 모델의 근간은 고위직은 하위직을 감독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며 하위직은 고위직의 지시에 충실해야 하는 등 공직의 위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계적 모델에 의하면 상급자의 명령과 조직의 절차를 따르는 한 하급자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해악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위계적 모델은 상급자의 명령과 조직의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상급자의 말만 듣고 따라 사는 로봇 같은 삶, 어떤 하급자는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주장으로 일을 못하고 상급자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따라가는 어떤 지시를 받는 로봇적 삶이 되겠죠. 자, 위계적 모델은 첫째로 계층 조직 내 인간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로 간주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찰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계층제적 경찰 조직 내에서는 일정한 한계는 있겠지만 하급자도 이성적인 판단과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업무를 실행함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관념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최고 결정권자 등 상급자를 제외하고 조직인들이 책임에 둔감하며 책임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최상부에 있는 사람이 모든 조직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경찰서장이 소속 부하 직원, 개개인의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독을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일에 상급자의 책임을 묻는다면 경찰 조직 내의 관훈주의를 조장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적 모델이 정답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다 보니까 다 관리 감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지시를 받는 사람은 로봇으로 볼 수는 없다. 책임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집단적 책임 모델입니다. 집단적 책임 모델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시민들은 경찰관 개인의 행위는 경찰 조직 전체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책임 모델은 경찰관 개개인의 행동을 관료제의 메커니즘에 따른 조직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관료제적 구조의 반영이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찰관 개개인의 책임이 경찰서 전체, 경찰 조직 전체, 나아가서는 정부, 심지어는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에게까지 책임을 확대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책임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어느 누구 하나의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구체적 행위자의 책임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면제시켜 구조 외에 누구의 개인 책임도 아닌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경찰은 개인의 책임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자, 강압을 받고 강압에 따른 행위였다면 경찰 개인의 행위가 상급자의 강압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강압적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행위 책임은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불법적인 지시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경찰관이 회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으며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의견을 제시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위법적인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령과 자유재량의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하급자가 상급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급자가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급자의 행동을 신뢰에 의해 미리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하급자의 경우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급자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상급자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즉 관리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급자가 알아서 잘못된 걸 했다 하더라도 상급자는 이 부분을 시정시키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상급자의 기대에 따른 추정적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급자가 선택권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조직 병리의 패턴이라고 하며 데니스 톰슨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들이 그들의 조직에서 빚어지는 세세한 범죄들을 알아채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특정한 구조적 조건들이 조직의 부패를 초래한다는 걸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들이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들을 교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그들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또 하나 조직적인 관행에 따른 행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가 조직적 관행에 따라 계속되어 왔다면 경찰관은 그 조직적 분위기로 인해 행위를 거부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잘못된 관행의 위험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관행은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인해 조직 전체적으로 정당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자 개인은 그러한 관행으로 인해 해로운 결과가 예견된다 할지라도 관행으로 간주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그 결과를 묵과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조직 자체의 뇌물을 받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가 된다거나 심사승진을 위해 상급자에게 향응을 대접하는 것이 관리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성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조직적 분위기에는 조직이 개인에게 그런 불법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개별 책임을 면해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법률적 근거 없이 관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행위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보호실 불법 감금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자, 무지나 착오의 문제인데요. 착오가 있었다. 무지로 인한 행위를 면책한다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착오나 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경찰관의 보신주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급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하급자의 허위 보고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급자의 무지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인들은 집단적 행위를 있어서 부하 직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유형의 잘못된 행동 가능성을 늘 인식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하급자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해로운 결과가 유발될 때에는 상급자는 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무지나 착오에 의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 없습니다. 무지나 착오의 문제인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책임의 귀소를 확인해 보았는데 하급자의 잘못도 상급자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또 무지나 착오에 의한 경우도 그 잘못된 게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